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원전은 총 30기로 국토 대비 면적 밀집도가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건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력 소비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당장 인공지능, AI와 전기차 확산은 전기 수요를 더 부채질합니다. 기후위기로 여름은 더 길어지고 겨울에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가정용 수요 역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늘어나면 송전탑과 송전선로도 더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원전은 부산, 울산, 전남, 그리고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입니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서울과 경기권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기를 수송하려면 송전탑이 전제돼야 하는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전기 쓰는 동네 따로, 송전탑으로 피해보는 동네 따로, 원전 때문에 불안해하는 동네 따로라는 겁니다. 연세대 김영희 교수가 쓴 전기, 밀양, 서울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소재로 쓴 책입니다. 김 교수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송전탑 반대 운동에 나선 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이 책을 지난해 발간했습니다. 중반부까지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과 마을 공동체의 분열, 파괴 과정을 조명합니다. 후반부에는 밀양 할매들이 탈핵 운동가로 변신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은 2000년입니다. 밀양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을 안 것은 벌목과 쇠말뚝이 바뀌기 시작한 2008년 전후라고 합니다. 무려 8년의 갭이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은 대부분 생략하거나 또는 나란 일이라는 이유로 개발 찬성 여론을 형성해서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마침내 2014년 6월 수천 명의 경찰이 농성장에 진압해 주민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밀양의 작은 마을과 산, 들판에는 수많은 765kW의 송전탑이 건설됩니다. 밀양 할매들이 오랜 세월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데모하러 서울 갔는데 막 삐까번쩍 하이, 막 정신이 없어. 뭐 대낮같이 밝아갖고 허나이. 그런데 막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여 이래 전기 갖다 쓸라고 우리 집 앞에다가 송전탑 씌우는구나. 너그여 전기 갖다 쓰느라고 우리 집 앞에다가 말뚝박아 놨구나 싶은 기마 부하같이 미는 기라. 정부는 원전은 고사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조차 서울 경기에는 잘 짓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 사람들이 시골이라고 부르는 동네에서는 정부 정책을 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골 노인들은 힘이 없고 약하고 투표권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는 채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기도 합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은 2005년 무렵이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설명회 개최를 안내받는 이들은 소수 남성에 불과했다. 마을 이장을 포함해 송전탑 건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소한 송전탑이 마을 내부 공간이나 거주지 옆에 건설될 예정인 마을 이장조차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밀양에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뒤늦게 정보를 알고 화가 난 할매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모습에 정부가 놀라고 언론도 잠시나마 주목합니다. 밀양 할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 만드는 데든 송전탑이든 서울 갖다 세우지 왜 남의 땅에다 씌워놓고 이래 너희는 팡팡 에어컨 돌리고 야밤에 온 시상을 대낮같이 밝혀놓고 이러노 말이다.
밀양연매들은 부딪히고 깨지고 연대하면서 성장합니다. 이제 주민들은 나란 일 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 나란 일이 어서 기필코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 일이라고 내세우는 일들을 더 깊이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 물정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싸움의 과정에서 연대의 과정에서 성장하며 확인하고 실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밀양에는 송전탑이 이미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밀양 할매들은 투쟁에서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살아생전에는 송전탑 안 뽑히겠지. 그래도 나는 걔한타.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뽑히면 그만이지. 너가 할 거 아이가. 나는 걱정 안 한다. 그라이 지는 싸움도 아니지. 거기 주인은 소나무가 진짜 주인이지. 그라이 송전탑 뽑아 불고 그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기라. 우리는 얼마 못 살고 곧 죽을 끼고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가들은 거기서 살았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가들은 거기서 살 끼니께 앞으로 제2, 제3의 밀양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기권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가 엄청난 반도체 단지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소비량은 무려 10기가와트 이상입니다. 1.3기가와트짜리 원전 8개를 지어야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합친 전력 수요의 무려 2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LNG 발전소 6개를 신설해 3기가와트를 충당하고 나머지 7기가와트는 강원권의 원전과 호남권에서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경기까지, 호남에서 경기까지 수많은 송전탑을 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비수도권은 더 많은 송전탑과 사용 후 핵연료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잘 사는 나라가 무슨 소용인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어때라는 타박은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입니다. 그렇게 전기가 필요하면 원전을 수도권에 짓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거나 그도 아니면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펼쳐야 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이 들끓자 하나의 대안으로 차등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춰주는 대신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앞으로 전력 소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송전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면 계속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놀라는 나날에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기조차 누군가의 희생으로 공급됐다는 사실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